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39회 올해 5월 14일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실전 모의고사 80문제 분석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인들이 이용하는 교통시설, 공원, 박물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보상 유형은 1. 정치적 보상 2. 경제적 보상 3. 지적 보상 4. 자유적 보상 5. 제도적 보상. 정답은 2번입니다. 경제적 보상입니다. 정치적 보상은 노인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기념하고 모범 어르신에 대해서 포상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지적 보상은 노인이 보유한 유형, 무형 문화재 보존 등과 같은 유형을 이야기하고, 제도적 보상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유형을 말합니다. 2번 노화에 따른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유대감이 증가된다. 2. 외향성이 증가된다. 3. 경직성이 감소된다. 4. 가족 내 역할이 증가된다. 5.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 증가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 증가됩니다. 노화에 따라서 유대감이 감소하고 외향성이 감소합니다. 경직성은 증가되고 가족 내 역할이 감소되겠습니다. 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유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제공,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1. 노인 요양시설 2. 노인 공동생활가정 3. 방문요양 4.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5. 양로시설.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대상자를 입소시키거나 입소시킨 대상자들한테 급식, 요양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시설로 입소자는 1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방문요양은 대상자를 가정에서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유형이 되겠고,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대상자를 입소시켜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요양을 하면서 9인 이내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서 급식과 편의를 제공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4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2.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자 3. 발목이 골절돼 치료를 받고 있는 70세 남자 4. 퇴행성관절염 수술을 한 60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신체활동이 가능한 60세 남자. 정답은 2번입니다.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자가 되겠습니다. 1번은 60세 남자인 경우는 노인성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신체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3번은 70세 남자인데 노인성 질환이 없더라도 70세 남자인 경우는 65세 이상에서는 ADL에 문제가 생기면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은 65세 이하이기 때문에 60세 여자이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도 있어야 되고 ADL에 문제가 있어야지 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은 뇌경색은 노인성 질환이 맞죠. 그리고
65세 이하에서는 노인성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ADL에 문제가 없으면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에서는 ADL을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려우면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반해서 65세 이하에서는 노인성 질환인 치매라든지 뇌혈관 질환, 파킨슨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체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대상자의 등급 판정 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등급은 장기요양 인정점수 63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1. 장기요양 1등급, 2. 장기요양 2등급, 3. 장기요양 3등급, 4. 장기요양 4등급, 5. 장기요양 5등급. 정답은 3번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은 95점 이상으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되겠고, 2등급은 95점 미만 75점 이상이 되겠고,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장기요양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되겠고, 장기요양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 되겠습니다. 6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1. 행동변화 대처, 2.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3. 인지향상 프로그램, 4. 작업치료, 5. 일상생활 동작 훈련. 정답은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의 행동변화 대처가 되겠습니다.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인지향상 프로그램, 작업치료, 일상생활 동작 훈련 등은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직계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악화되면 서비스를 종결한다. 3. 대상자의 상태가 변화하면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한다. 4.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5.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1번은 직계가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되고, 2번은 인지능력이 악화되면은 서비스를 종결한다 했는데 종결하면 안되고, 인지능력이 악화될 경우에는 시설 책임자한테 보고를 합니다. 3번은 대상자 상태가 변화하면은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한다 되어 있는데 임의로 제공할 수가 없고, 상태 변화에 따라서 서비스를 추가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설 책임자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다 되어 있는데 비용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등급에 따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다음 내용은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에 해당되는 것은 기증은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움,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 1.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2.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3.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 1번입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되겠습니다.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는 노인에게 노동 해결을 시켜서는 안되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 인권교육이라든지 노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 시설의 안전이라든지 대상자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는 대상자가 불평을 호소할 때 조치하거나
또 불만사항이 있을 때는 해결해 줘야 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9번 다음 같은 노인 학대의 유형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음, 필요한 보장구를 제공하지 않음,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함. 1. 유기 2. 경제적 학대 3. 신체적 학대 4. 방임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방임입니다. 유기는 노인을 격리, 방치,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하는 행위가 되겠고,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학대를 이야기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학대가 되겠고, 정서적 학대는 노인에게 비난, 모욕, 위협, 협박,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10번 다음과 같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 기관으로 옳은 것은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1. 법률기관 2. 사법 경찰 3. 노인보호 전문기관 4. 노인복지시설 5. 보건복지부. 정답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법률기관은 피해 노인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보호처분을 판정하며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을 담당하고, 사법경찰은 노인학대 신고사례 조사, 수사 진담을 담당하겠고, 노인복지시설은 학대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11번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은 1. 회식 자리 옆에 앉아 술을 따르게 함 2. 음란한 사진을 보여줌 3. 신체 부위를 노출시킴 4. 안마나 엠무를 함 5. 뒤에서 껴안음. 정답은 1번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은 회식 자리 옆에 앉아 술을 따르게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음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시각적 행위에 포함됩니다. 신체 부위를 노출시키는 것도 시각적 행위, 안마나 엠무를 하게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이런 행위는 육체적 행위에 포함되겠습니다. 12번 방문양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가슴을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화를 내며 하던 일을 중단한다. 2. 가족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3. 치매 증상으로 이해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4.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5. 관리 책임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에 맞는 행동은 1.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2.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 4. 기관의 결정을 우선시한다. 5. 업무의 결과를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업무의 결과를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업무 중간에 개인적 업무를 볼 수가 없고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으면 안됩니다. 높은 등급을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되고 대상자의 결정을 우선시 해야 됩니다. 복지용구를 판매, 대여,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되고 서비스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가 준수한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손자의 간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을 때 급여 내용이 없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청중하게 말함. 1. 자기 개발을 하려는 태도. 2. 상호 협력하려는 태도. 3. 전문가로서의 태도.
4. 대상자를 존중하려는 태도. 5.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르는 태도. 정답은 5번입니다.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15번 요양보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사가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병원에 데려간다. 2.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정한다. 3.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한다. 4. 서비스를 추가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해서 진행한다. 5. 변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관장을 실시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의 다양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고 서비스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변비가 있을 때 관장 처치는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16번 대상자의 침대를 올리기 위해 레버를 돌리던 중에 손목의 뼈 통증이 발생한 직후 초기 관리 방법 옳은 것은 1. 온열요법 2. 손상 부위 냉찜질 3. 손상 부위 스트레칭 4. 저주파 치료 5. 스테로이드 주사. 정답은 2번입니다. 손상 부위 냉찜질입니다. 온열요법으로 온서포, 적외선, 수치료 등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손상 부위 냉찜질은 부종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통증을 감소시키면서 염증이 감소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근이 악화되어 쉽게 파열될 수가 있습니다. 17번 요양보호사가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같이 사용했다. 2.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3. 대상자의 옷은 중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4. 대상자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5. 대상자 접촉했을 때 2주 이후에 결핵검사를 받는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접촉했을 때는 2주 이후에 결핵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열이 있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객담이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필히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핵은 비말에 의한 공기 감염인데 2주간 결핵약을 복용하면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습니다. 결핵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결핵약을 복용하고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같이 사용해도 감염되지는 않겠습니다. 결핵균은 햇볕에 약합니다. 침구류 등은 일광 소독하는 것이 좋고 결핵은 피로, 스트레스, 면역이 감소될 때 감염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시면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폐 위엽에 폐결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잘 나타난다. 2. 약성분이 체외로 빨리 배출된다. 3.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4.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5. 초기 진단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정답은 1번입니다. 노인성 질환은 특징이 가벼운 질환에도 의식장애가 잘 발생하는 편입니다. 노화와 함께 신장의 기능이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약성분 배출이 지연돼서 중독 현상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콩팥이 있는데 신장이라고도 하고 콩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면은
대부분의 약들은 콩팥을 통해서 95% 이상이 배설이 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이 배출돼서 중독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번 대장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헬리코박터균에 의해 발생한다. 2.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을 섭취하면 발생한다. 3. 고지방, 고칼로리 섭취에 의해 발생한다. 4. 병원에 포함된 음식물 섭취에 의해 발생한다. 5. 채소와 과일 섭취에 의해 발생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대장암은 고지방, 고칼로리 섭취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유전이라든지 대장용종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궤양이나 위암의 원인이 되고 맵고 짠 음식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위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병균이 포함된 음식 섭취는 위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채소나 과일 섭취는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 보시면은 대장 안쪽에 그 종양이 보입니다. 20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 심장의 근육의 탄력성 증가 2. 최대 심박출량 증가 3. 심박동수 증가 4. 말초혈관 저항 증가 5. 심장으로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 4번입니다. 심혈관계 변화로 말초혈관 저항이 증가됩니다. 노화에 따라서 심장의 근육 탄력성을 감소하고 심박출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라든지 현기증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박동수가 감소되고 심장으로 혈액 교환이 감소되면서 심박출량이 감소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 보시면은 왼쪽 거는 정상 심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면은 좌심실이 많이 비대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게 되면은 좌심실 비대가 나타나서 좌심실 공간이 적어지고 심실 자체의 혈액을 충만하게 보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장이 수축하더라도 심박출량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1번 관상동맥 질환, 당뇨병, 신장병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1. 동맥경화증 2. 심부전 3. 고혈압 4. 빈혈 5. 고지혈증. 심부전이 되겠습니다. 심부전은 심장 기능이 저하돼서 폐에도 영향을 주어 시속적인 기침과 객담이 배출될 수가 있고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서 의식 혼돈, 현기증,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장의 혈류량이 감소하여 의존성 부종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의 구조를 보시면은 왼쪽 거는 정상이 되겠고 오른쪽에는 보면은 이 심부전으로 오른쪽에 심장이 많이 비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커지게 되면은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박출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심부전으로 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될 수가 있겠습니다. 22번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은 1. 골다공증 2. 통풍 3. 류마티스 관절염 4. 골연화증 5.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 골다공증이 되겠습니다. 정상인 뼈도 뼈 안쪽에는 보면 이제 골밀도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인 뼈도 이게 구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다공증이 있는 뼈들은 보면은 골밀도가 낮기 때문에 구멍이 굉장히 커져 있어서 사소한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욕창 발병의 위험 요소가 있는 대상자로 옳은 것은 1.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 2. 피하 지방이 많은 대상자 3.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 4. 체중 보하 운동이 어려운 대상자 5. 보조기구를 잘 사용하는 대상자.
정답은 3번입니다. 요실금이나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에 있어서 욕창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뼈가 돌출된 부위에 주로 욕창이 잘 발생하는데 주로 발생이 많은 부분은 엉덩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24번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소변이 흘러나온 요실금 형태는 1. 혼합성 요실금, 2. 절박성 요실금, 3. 역류성 요실금, 4. 강박성 요실금, 5. 잠재성 요실금. 정답은 역류성 요실금입니다. 혼합성 요실금은 복합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같이 있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을 참지 못하고 화장실까지 가기도 전에 소변이 나오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보면은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이 소변을 갖다가 잘 통제를 하지 못하고 소변이 흘러나오는 형태를 얘기하고, 스트레스성 요실금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이 되겠고, 방광의 외부에서 압력이 줄어들 때 소변이 흘러나오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태는 보면은 방광이 이제 압력이 증가되면서 소변이 흘러나오는 형태의 요실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25번 대상자 5매 감염됐을 때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은 1. 통증이 심함으로 진통제를 먹도록 한다. 2. 내이 및 친구리는 세탁하여 햇볕에 말린다. 3. 낮에 약을 바르고 밤에 씻어낸다. 4. 접촉했던 모든 사람은 동시에 치료받아야 한다. 5. 치료용 연고를 얼굴에서 발끝까지 바른다. 정답은 4번입니다. 접촉했던 모든 사람은 동시에 치료받아야 됩니다. 몸은 특히 저녁에 가려움증이 심하고 내이 및 친구리는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됩니다. 치료약은 저녁에 목에서 발끝까지 바르고 아침에 씻어내면 되겠고, 일주일 후에 다시 바른 후에 2주 지난 다음에 병원을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26번 녹내장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옳은 것은 1. 부옇게 혼탁한 각막, 2.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임, 3. 방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4.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 5. 밝은 곳의 적응장애. 정답은 1번입니다. 녹내장이 있을 때 부옇게 혼탁한 각막이 나타납니다. 2번부터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인다든지 방과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 통증이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 밝은 곳의 적응장애는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그림같이 위에 있는 내용이 백내장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동공이 새카맣게 보여야 되는데 흰색이라든지 노란색으로 볼 수가 있겠고, 밑에 있는 그림은 녹내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녹내장이 있게 되면은 수정체 앞에 방수가 있는데 방수의 양이 증가하거나 또는 이 방수가 배출되는 곳에 통로에 문제 있을 때 눈의 안쪽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시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시력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선망의 비약물적 요법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말로 지지함, 능동적인 관절운동, 목욕, 마사지를 제공함, 1. 진압력의 유지, 2. 신체 통합성 유지, 3. 개인의 정체성 유지, 4. 착각 및 환각관리, 5. 초조의 관리. 정답은 신체 통합성 유지가 되겠습니다. 진압력 유지는 시간, 장소, 사람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내용을 얘기하고, 개인의 정체성 유지는 가족이 자주 방문하기 위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 착각 및 환각 관리는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초조의 관리는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상자에게 초조한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28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9번 자세 2. 안정시 떨림 3. 얼어붙는 현상 4. 동작이 느려짐 5. 어지럼증. 정답은 어지럼증입니다. 9번 자세라든지 안정시 떨림, 얼어붙는 현상, 동작이 느려짐은 파킨슨 질환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뇌 쪽에 혈관이 막히면은 뇌경색, 뇌 자체 혈관이 터지면은 뇌출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뇌경색은 당뇨가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할 수가 있겠고, 뇌출혈은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잘 발생합니다. 29.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병은 1. 간경화 2. 심부전 3. 고혈압 4. 부신기능 저하증 5. 갑상선 기능 저하증. 정답은 고혈압입니다. 간경화가 있을 때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혈액 속에 수분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에 물이 차서 복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부전은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심장에 부담이 되겠고, 부신기능 저하증이라든지 갑상기능 저하증은 수분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갑상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는 대상자에 있어서 피로하다든지 체중 증가, 추위를 잘 못 참습니다. 얼굴 부종이 나타난다든지 거친 피부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30번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인슐린은 구강으로 복용한다. 2. 고지혈증 약물은 자몽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한다. 4. 장염 코팅제를 분할해서 복용한다. 5.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정답은 3번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합니다. 인슐린은 구간으로 섭취하면 위산에서 파괴되고,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한 사람이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약물 작용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장염 코팅제는 분할해서 복용하면 약 효능이 감소되고, 약은 우유와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31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폐렴구균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2. 백일에는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3. 인플루엔자는 5년마다 접종한다. 4. 대상포진은 10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5. 파상풍은 1년마다 추가 접종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폐렴구균은 65세 이후에 반드시 1회 접종해야 됩니다. 100일에는 추가 접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은 매년 1회 접종해야 되고, 대상포진은 65세 이상에서 반드시 1회 접종해야 되겠고, 파상풍은 10년마다 추가 접종이 필요하겠습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관찰한 내용을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 요실금을 여러 번 하였다. 2. 저녁 때 친구분들이 여러 사람 왔다 갔다. 3.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과 얘기를 나누었다. 4. 이른 아침에 운동을 많이 하였다. 5. 오후 간식으로 요구르트를 2병 마셨다. 정답은 5번입니다. 요양보호의 기록은 사실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작성하고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하면서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야 되고,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욕창이 심하다 이런 것보다는 피부 욕창 3단계 5cm 곱하기 8cm 이렇게 기록하는 게 구체적으로 기록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33번 장교양기관에서 실시하는 원래의 목적은 1. 대상자 서비스의 질 제고 2. 요양보호사의 정보 공유
3.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 4. 서비스 내용의 조정. 5. 직종들의 역할 분담 강화.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정보 공유가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서비스 질 제고와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 서비스 내용의 조정, 직종들의 역할 분담 강화, 이러한 내용들은 사례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34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2.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병행할 수 없다. 3.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인공호흡기를 증언한다. 4.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5.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작성 여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작성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작성해야 하며 등록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하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를 증후할 수 없고 영양제, 진통제, 수분 섭취, 산소 공급은 가능하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시 의료기관에서는 연동되지 않겠습니다. 35번 대상자에게 임종이 임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혈압이 높아진다. 2. 피부가 따뜻해진다. 3. 동의 크기가 작아진다. 4. 항문이 열려 변실금을 한다. 5.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항문이 열려 변실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는 혈압이 낮아지고 피부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차가워집니다. 동공이 확장될 수 있고 자극에 둔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번 경관영양을 하는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뜨겁게 준비한다. 2.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3.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바로 보고한다. 4.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힌다. 5. 비관이 빠져 있으면 즉시 밀어넣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대상자가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히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위장이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눕히면 위장이 눌려서 잘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양액은 체온 정도로 준비하고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위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양액 주입 중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관을 잠근 후에 보고하면 되겠고 비관이 빠지면 의료진에 신속하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비관 대상자 만약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힙니다. 37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하기 편하도록 가벼운 숟가락을 준비한다. 2.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높이보다 높게 한다. 3.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4.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 의치가 느슨해도 착용하고 식사하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숟가락은 조금 무거운 것을 사용하여 숟가락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식탁의 높이는 배꼽 높이가 적당합니다. 의치는 느슨하게 되면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거하고 식사하게 하면 되겠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삼가하고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 쪽이 밑으로 오게 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38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으로 음식을 제공한다. 2. 왼쪽이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한다. 3.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4. 신맛이 나는 음식을 제공하여 미각을 자극한다. 5. 식사가 끝나면 똑바로 누워 쉬게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인 오른쪽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신맛이 나는 음식은 침을 분비하여 사례가 잘 걸립니다. 가능하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하고 편마비 대상자는 음식을 삼키기 어렵기 때문에 식사하는 동안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9번 대상자의 경구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는다. 2. 물약은 라벨이 있는 쪽으로 따른다. 3. 물약은 뚜껑을 열어 뚜껑의 안쪽이 바닥으로 가게 놓는다. 4. 캡슐약은 벗겨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4. 금식인 경우 평소에 복용하는 약은 반드시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금식인 경우 평소에 복용하는 약을 반드시 복용하게 합니다. 손으로 만진 약을 약병에 넣으면 습기에 의해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물약은 라벨이 있는 반대쪽으로 따르고 물약의 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습니다. 약을 임의로 쪼개거나 갈거나 하지 말고 물을 충분히 제공하여 위장 안에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40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린다. 2. 멸균솜으로 눈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3. 위 눈꺼풀 안쪽에 안연고를 넣어준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알코올솜으로 닦아낸다. 5.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튜브에서 처음 나온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서 버리면 되겠습니다. 안연고를 투여하기 전에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고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습니다.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하고 기약을 투여할 때는 후상봉으로 잡아당겨 투여하면 되고 기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해서 오심, 구토,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1번 대상자의 기저귀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용한 기저귀를 안쪽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2. 허리를 들 수 있으면 대상자를 몸을 옆으로 돌려 교환한다. 3. 허리를 들 수 없으면 대상자의 몸을 들어서 교환한다. 4. 기저귀 교환 시 엉덩이에 피부 손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5. 대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면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저귀 교환 시 엉덩이에 피부 손상이 있는지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저귀 사용 대상자는 욕창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교환 시 욕창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허리를 들 수 없는 경우는 대상자의 몸을 옆으로 돌려 교환하고 기저귀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 넣습니다. 회원부는 앞에서 뒤로 닦고 몇 번 실금을 했다고 기저귀를 바로 채우게 되면 의존성이 증가하고 치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4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높게 한다. 2. 변기 높이를 조절하여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 한다. 3. 옮겨앉기 쉽게 팔걸이가 없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4.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변기 높이를 조절하여 발바닥이 바닥에 닿게끔 하면 되겠습니다.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들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동변기의 높이는 침대와 같은 높이로 하고 팔걸이가 없는 이동변기는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이동변기는 대상자의 건강 쪽에 비스듬히 45도 각도로 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5가지 예가 있는데 왼쪽이 마비일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동변기를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3번이죠. 43번 대상자 조기 실금 증상을 보일 때 기저귀를 바로 채우면 안 되는 이유는 1. 기저귀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2. 대상자가 수치스러워하므로 3. 기저귀 교환이 번거로우므로 4. 욕창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5. 기저귀 비용이 부담스러우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저귀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됩니다. 44번 유치돈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루에 3번 방광 세척을 한다. 2. 소변이 새면 유치돈을 즉시 교체한다. 3.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 유치돈을 잠근 후 보행하게 한다. 5. 수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고 보행하게 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유치도뇨 간의 방광세척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닙니다. 만약에 소변이 새면은 의료진에게 보고하면 되겠고, 유치도뇨 간은 잠금 장치를 풀고 보행하게 하고,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를 열어놓으면은 소변이 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유치도뇨의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오도록 하고,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때는 도뇨관이 꺾이거나 몸에 눌렸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45번 시설 대상자의 화장실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에 작은 깔개를 깔아준다. 2. 실수하지 않도록 빨리 이동할 것을 제청한다. 3.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한다. 5.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고 혼자 가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대상자의 화장실 사용 시 낙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됩니다. 화장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화장실 조명을 어둡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분만 도와주고 화장실은 물기가 없게 하고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대상자 화장실 사용 시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걸어서 상태를 살피면 되겠습니다. 46번 대상자 H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부분 H는 클래스퍼를 손 끝으로 끌어올려 빼낸다. 2. 아래쪽 H를 먼저 빼낸다. 3. H 보관 시 알코올 소독수가 담긴 용기에 보관한다. 4. H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5. H 삽입 전에 면수로 충분히 입을 헹군다. 정답은 5번입니다. H 삽입 전에 면수로 충분히 물을 헹굽니다. 부분 H는 손톱으로 끌어올려 빼내고 위쪽에 H부터 먼저 빼면 되겠습니다. H 보관 시 H 세정제나 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하고 칫솔이나 H용 솔에 H 세정제를 묻혀 H를 닦고 흐르는 미온수에 H를 헹구면 되겠습니다. 윈드를 먼저 끼울 때는 엄지가 입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끼우고 아랫니는 검지가 입안으로 향해서 끼우면 되겠습니다. 47번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혈액응고장애 대상자의 칫솔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며 닦는다. 3. 치아가 잘 닦이도록 치약을 많이 사용한다. 4. 치아에서 잇몸 쪽으로 세심하게 닦는다. 5.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는 경우 불편한 쪽이 밑으로 오게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혈액응고 장애 대상자는 칫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칫솔을 사용할 때는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칫솔을 옆으로 강하게 문지르면 치아 손상이나 잇몸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치약은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을 눌러짜야 되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45도 각도로 3분간 세심하게 닦고 앉은 자세를 할 수 있다면 앉혀서 머리 부분을 앞으로 숙인 자세로 칫솔질을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앉은 자세를 할 수 없다면 건강 쪽이 밑으로 오게 해야 됩니다. 48번 면도기를 이용하여 면도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입 주위에서 코 밑 순서로 면도한다. 2. 가능하면 대상자를 눕혀서 면도한다. 3. 주름진 피부는 위 방향으로 잡아당겨 면도한다. 4. 면도 전 따뜻한 물속으로 덮어 건조함을 완화한다. 5. 멸균 장갑을 끼고 면도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면도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서 건조함을 완화시킵니다.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로 유지하며 짧게 나누어 일정한 속도로 면도하면 되겠습니다. 피부가 주름져 있다면 아래 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 면도하고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코 밑에서 입 주위로 진행하고 대상자의 자세는 침대머리를 높이거나 가능하다면 앉혀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49번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목욕은 식사 직후에 실시한다. 2. 심장에 가까운 곳부터 물이 닿도록 한다. 3. 목욕 중에 자주 찬물을 뿌려주어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혈압이 높은 대상자는 혈압약 복용 직후에 한다. 5. 목욕 후에 따뜻한 차 등으로 수분을 보충하게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목욕 후에 따뜻한 차 등 수분을 보충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목욕은 식사 직전 직후는 피하고 목욕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목욕 중에는 자주 따뜻한 물을 뿌려주고 편마비 대상자는 욕조에 들어갈 때 건강 쪽 다리가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도 동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욕조에 있는 시간은 5분 정도가 적당하고 혈압이 높은 대상자는 안정된 후에 목욕하도록 합니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 2. 왼쪽 팔, 오른쪽 팔, 머리. 3. 오른쪽 팔, 왼쪽 팔, 머리. 4.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5. 머리, 왼쪽 팔, 오른쪽 팔. 정답은 1번입니다. 왼쪽 팔, 머리, 오른쪽 팔이 되겠습니다. 편마비 대상자 옷을 벗을 때는 건강 쪽부터 벗고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힙니다. 수액이 있는 대상자의 옷 입히기는 마비된 팔, 수액, 건강 쪽 팔 순으로 입히면 되고 수액이 있는 대상자 옷 벗기기는 건강한 팔, 수액, 마비된 팔 순으로 벗기면 되겠습니다. 51번 다음과 같이 협조를 할 수 없는 대상자 누워있는 경우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는 방법은 1.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당겨 올린다. 2. 두 사람 동시에 신호에 맞춰 올린다. 3. 어깨와 허리 밑을 지지하여 올린다. 4. 상의와 바지를 잡고 들어 올린다. 5. 팔과 다리를 잡고 당겨 올린다. 정답은 2번입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신호에 맞춰 올리면 되는데 어깨와 등 쪽에 한 손이 들어가고 둔부와 대퇴부 쪽에 한 손을 넣어서 동시에 신호를 맞춰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52번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보좌에 이렇게 세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퇴부와 허리를 지지하여 세운다. 나.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에 놓고 상체를 약간 숙이게 한다. 다. 양쪽 무릎과 상체를 펴서 균형을 잡게 한다. 다. 대상자의 마비된 쪽 옆에서 요양보호사의 발을 대상자 마비된 발 뒤에 놓는다. 1. 가, 나, 다, 라. 2. 가, 다, 나, 라. 3. 나, 다, 가, 라. 4. 나, 라, 다, 가. 5. 나, 라, 가, 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번이죠. 대상자의 발을 무릎보다 조금 뒤에 놓고 상체를 약간 숙이게 합니다. 두 번째는 오른쪽 그림 밑에와 같이 대상자의 마비된 쪽 옆에서 요양보사 발을 대상자 마비된 발 뒤에 놓습니다. 세 번째는 대퇴와 허리를 지지하여 세우고, 네 번째는 양쪽 무릎과 상체를 펴서 균형을 잡게 하면 되겠습니다. 53번 대상자 안전을 위해 휠체어를 뒤로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는 1. 문턱 내려오기, 언덕 내려오기. 2. 문턱 내려오기, 언덕 오르기. 3. 문턱 오르기, 언덕 내려오기. 4. 언덕 오르기, 언덕 내려오기. 5. 문턱 오르기, 언덕 오르기. 정답은 1번입니다. 문턱을 내려올 때나 언덕을 내려올 때 휠체어를 뒤로 이동시켜서 내려와야 되고, 이때 대상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항상 높은 곳을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상자 낮은 곳을 향하게 하면은 휠체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5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각각의 상황에서 휠체어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을 보시고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이 편마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대상자 휠체어를 타고 있을 때 침대는 있어야 하는 곳이 침대가 왼쪽에 있죠. 그래서 대상자 오른쪽이 불편한 쪽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오른쪽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침대는 근간 쪽에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과정인데, 오른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놓는 곳은 근간 쪽에 놔야 됩니다. 왼쪽 앞에 놔야 되는데 요양보호사는 근간 쪽인 왼쪽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고, 3번은 휠체어에서 침대인데 오른쪽이 편마비인데 오른쪽에 가 있습니다. 왼쪽에 가 있어야 되겠죠. 4번은 침대에서 휠체어인데 오른쪽이 편마비 같으면은 휠체어는 근간 쪽인 왼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앉는 건데, 그럼 이제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근간 쪽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이 잘못됐습니다. 5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에서 내릴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5.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정답은 2번입니다.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입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나 계단을 내려갈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가 오른쪽이죠. 마비된 다리 근간 다리니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이나 버스에 올라갈 때는 지팡이 근간 다리 마비된 다리 수로 하면 되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목욕 리프트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상체가 불편한 대상자가 목욕할 때 편리하다. 2. 입역 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목욕 보조 용품이다. 3. 등받이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4. 목욕 리프트의 전원은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 5. 노인 장기요양 급여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 품목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목욕 보조용품이 되겠습니다. 목욕 리프트는 대여 품목으로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목욕할 때 편리하겠습니다. 충전용 배터리만 사용하고 등받이 각도는 조절돼야 되며 하체가 불편한 대상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겠습니다. 5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에서 내릴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2.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3. 지팡이 지팡이 오른쪽 다리. 4.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5.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6.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7.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8.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9.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10.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11.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12.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13.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14.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15.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16.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17.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18.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19.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20.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21. 지팡이 지팡이 왼쪽 다리. 22. 지팡이 지팡
57번 대상자의 배설물 처리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비물이 묻은 침구류는 일정 기간 모아두었다가 세탁한다. 2. 배설물을 만질 때는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 3. 혈액이 묻은 의류는 돗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4.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5. 사용한 유치 도뇨가는 물로 헹구어 재사용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합니다. 분비물이 묻은 침구류는 반드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혈액이 묻은 의류는 찬물로 닦고 돗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합니다. 배설물 처리 후에는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손을 반드시 씻어야 되고 사용한 유치 도뇨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58번 재가 대상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하게 한다. 2.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3. 양손을 번갈아 벽을 짚어가며 바깥으로 이동하게 한다. 4.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여 이동한다. 5. 연기가 못 들어오게 문틈을 물에 적신 이불로 막는다. 5번입니다. 연기가 못 들어오게 문틈을 물에 적신 이불로 막습니다. 화재 발생 시는 계단을 사용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벽을 짚은 손은 바꾸지 말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싸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옷에 불이 붙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어 불을 끄면 되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낙상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1.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2. 빈혈증으로 자주 화장실을 사용하는 대상자 3. 반사정이 빠르고 주의 집중이 높은 대상자 4. 시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5. 소리에 잘 정하고 균형 감각이 있는 대상자. 정답은 2번입니다. 빈혈증으로 자주 화장실 찾는 대상자가 낙상 위험률이 높습니다. 60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는 빗자루를 사용하여 먼지를 제거한다. 2. 욕실 바닥은 소독을 위해 소독제를 뿌려둔다. 3. 쓰레기통은 식초를 묻혀서 닦아낸 후 물로 헹군다. 4. 배수구는 소독제 원액을 부어 청소한다. 5. 침새는 동의가 없어도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킨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통은 식초를 묻혀서 닦아낸 후에 물로 헹굽니다. 실내 청소는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를 사용하고 욕실 바닥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독제와 소를 이용하여 닦아줍니다. 화장실 배수구는 소독제를 희석한 물을 부어주고 침실은 대상자의 동의하에 창문이나 문을 열어서 자주 환기시키고 침상 시트나 침구는 아침에 정리합니다. 61번 다음 중 당뇨병 대상자의 식품군별 올바른 섭취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생선보다는 육류를 자주 섭취한다. 2. 단순당이 들어있는 식품 위주로 섭취한다. 3. 흰 우유보다는 바나나 우유 등을 섭취한다. 4.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 형태로 섭취한다. 5. 샐러드에 드레싱 소스를 넣어 먹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 형태로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뇨 대상자는 육류보다는 생선을 자주 섭취하고 단순 당질은 혈당이 빨리 상승되므로 피하도록 합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보리밥, 우유, 사과, 당면, 양배추, 미역 등이 좋고 복합당질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고 잡곡밥,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이나 생채소가 좋겠습니다. 62번 다음 중 대상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중 의료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탁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한 번에 세탁한다.
2. 습류의 종류와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세탁한다. 3. 방충제는 공기보다 가벼우므로 옷장 하단부에 둔다. 4. 대상자의 모든 의류는 항상 삶아서 소독한다. 5. 면 소재의 속옷을 충분히 헹구어 그늘에 말린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섭류의 종류와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세탁합니다.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에 따라서 세탁하고 오염이 심할 때는 불리거나 부분 세탁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얼룩이 묻었을 때는 비비는 것은 좋지 않으며 방충제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옷장 상단에 둡니다. 면직물은 햇볕에 건조시키고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헹구지 말고 탈수하면 되겠습니다. 63번 재가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 일상 업무 대행에 해당하는 것은 1. 식재료 장보기, 2. 약국에서 약 타오기, 3. 신문에 책 읽어주기, 4. 건강검진, 5. 집안 정리 및 정돈하기. 정답은 약국에서 약 타오게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외출 시 동행과 일상 업무 대행으로 구분이 됩니다. 외출 동행에는 장보기, 병원, 은행, 나들이, 물품 구매 등을 목적으로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일상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64번 다음 중 화장실과 욕실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1.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놓는다. 2. 마비가 있는 사람은 두루마리 휴지가 사용하기 편하다. 3. 욕조는 높이가 높은 것이 좋다. 4. 마비가 있는 쪽 양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한다. 5. 습기가 많은 장소이므로 밤에 환기를 시킨다. 정답은 1번입니다. 욕조 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 놓습니다. 마비가 있는 대상자는 뽑아 쓰는 휴지가 사용하기 편하고 욕조가 낮은 것이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건강한 쪽 양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낮에 환기를 시키도록 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대상자는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출입물을 넓히고 바닥의 물기는 닦아서 낙상을 예방합니다. 65번 치매 대상이 식사를 하지 않으러 갈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손을 집어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3. 스스로 먹는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4.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된다고 강요한다. 5.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는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자 식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복용하고 있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그런지, 대상자 수저를 사용하지 못하는지, 시력에 문제가 있는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지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사용하고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어놓습니다. 사례가 걸리면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하고 졸려하거나 초조할 경우 식사를 중단합니다. 66번 시설에서 집에 가겠다며 배행동을 하는 치매 대상을 돕는 방법 옳은 것은 1.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2.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3.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복잡한 일거리를 준다. 4. 출입문에 배를 달아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5. 차분하게 하기 위해 실내를 어둡게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출입문에 배를 달아 출입하는 것을 관찰합니다. 대상자의 배행동 대처 방법은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집안에서 배 코스를 만들어주거나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그고 집안을 어둡게 해서는 안되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해 배 증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67번 치매 대상자 변실금으로 하의가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적시 기저귀를 채워준다. 2. 빨리 들어진 옷을 갈아입힌다.
3. 하루 동안 수분 섭취를 권장하도록 한다. 4.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정답은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도록 합니다. 실금한 경우는 가능한 빨리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대상자의 배설 상태를 확인합니다. 변실금이 있는 경우는 수분 섭취와 섬유질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68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제공 시 누군가 내 밥에 독약을 넣었다고 의심하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 그럼 경찰에 신고할까요? 2. 왜 독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3. 그래요? 누가 넣었는지 보셨어요? 4. 제가 먼저 밥을 먹어볼 테니 같이 드세요. 5. 그러시면 앞으로 밥 안 드릴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먼저 밥을 먹어볼 테니 같이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치매 대상이 의심할 경우는 대처 방법으로 대상자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도록 하고 치매 대상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69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치매 대상자 소파에 혼자 앉아서 큰 소리로 여기 아무도 앉지마 라고 고함을 치면서 욕을 하고 있다. 1. 멈출 때까지 그대로 둔다. 2.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라고 한다. 3.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물어본다. 4. 단호하게 그만두라고 명령한다. 5. 작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작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도록 합니다. 대상자의 파괴적 행동 대처 방법은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작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 쉬게 하고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신체적 구성을 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이상 행동에 대하여 상기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70번 프로그램을 하고 있던 중 치매 대상자가 옆에 앉아있는 여성 대상자의 엉덩이를 만질 때 대처 방법은 1. 내일부터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2. 여자 대상자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다. 3.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쥐를 준다. 4. 여자 인형의 엉덩이를 만지게 한다. 5. 조용히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정답은 5번입니다. 조용히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부적절한 성적 행동 시 보통 성 자체는 관심이 없다는 걸 인식하고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합니다. 때때로 행동 교정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할 경우 당하지 말고 옷을 입혀주면 되겠습니다. 노출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합니다. 7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김씨 할아버지는 낮에는 얌전하게 있다가 저녁 때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방을 서성이며 불안해한다. 1. 낮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2.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물어본다. 3. 증상이 보이면 즉시 맛있는 간식을 정한다. 4. 해가 지기 전부터 좋아하는 행동을 함께한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해가 지기 전부터 좋아하는 활동을 함께한다. 대상자의 석양증후군 발생 시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거나 또는 대상자의 관심을 다른 것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견이 다를 때는 대화 주제를 바꾼다. 2.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3. 대상자가 말하는 동안 대답을 준비한다. 4.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한다. 5.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대상자를 편하게 하고
산만하게 하는 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합니다. 언어적 표현 방법과 비언어적 표현 방법을 같이 사용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하고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거나 논증하기 위해서 듣는 것을 삼가도록 합니다. 13번 치매 대상자의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을 도울 때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르신 오늘 왜 병원에 가지요? 2. 어르신 병원에 가야 하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3. 어르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4. 어르신 옷 갈아입으시고 거실에 나와서 앉아 계세요. 5. 어르신 병원 진료 끝나고 어디 가서 뭐 할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어르신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14번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1. 이해력장애 대상자 2. 진압력장애 대상자 3. 판단력장애 대상자 4. 집중력장애 대상자 5. 주의력장애 대상자. 정답은 진압력장애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해력장애 대상자는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사용하면서 아이처럼 취급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해력장애 대상자나 판단력장애 대상자는 같습니다. 주의력장애 대상자는 명료하고 간단하게 환경적인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75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사의 공감 반응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간호사가 아침에 혈압이 높다고 했지만 내가 너무 답답한데 밖에 좀 나가면 안 될까? 요양보사 1. 혈압이 떨어지면 외출하세요. 2. 본인의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3. 밖에 나가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4. 밖에 나간 대신 창문을 열어 드릴게요. 5. 날씨가 좋으니 밖에 나가고 싶으신가 봐요. 정답은 5번입니다. 날씨가 좋으니 밖에 나가고 싶으신가 봐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공감적 반응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76번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큰 소리로 또박또박 얘기한다. 2. 대상자의 친숙한 물건을 활용한다. 3. 대상자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3. 대상자 응답하지 않으면 얘기를 중단한다. 5. 대상자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야기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치매 말기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은 대상자와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대상자가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대상자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고 가정하고 대상자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반응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말기가 되면 말이 없어지고 시선을 맞추기조차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17번 대상자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 갑자기 얼굴색이 파래지면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는 1. 큰 기침을 하도록 한다. 2. 바닥에 눕히고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3.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4. 입에 손가락을 넣어 사탕을 제거한다. 5. 손바닥으로 등을 세게 두드려준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대상자가 의식이 있을 때하고 의식이 없을 때는 다르죠. 의식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큰 기침을 하도록 해서 하인리법을 정해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되겠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데 목에 뭐가 걸려 있을 때는 인공호흡을 할 때는 반드시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물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인공호흡을 하고 이물질이 보일 때는 바깥으로 손가락으로 빼내면 되겠습니다. 78번 다음 중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을 입은 대상자를 응급처치할 때 올바른 방법은 1.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 2.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직접 댄다. 3. 화상 부위 물집을 터뜨려서 소독한다. 4. 화상 부위에 간장된장을 바른다. 5. 장식물 최대한 천천히 제거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화상 입은 부위를 즉시 찬물에 담급니다. 화상 부위를 수돗물에 직접 대면 피부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물집을 터뜨리면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벗기 힘든 의복은 잘라내고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화상 부위를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그고 특히 기도 화장 시는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79번 인공호흡 시 과도한 한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상복부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므로 2. 위 팽창으로 위 내용물이 역류되므로 3.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올 수 있으므로 4. 복장뼈가 골절될 수 있으므로 5. 구자가 너무 힘이 들 수 있으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위 팽창으로 위 내용물이 역류돼서 질식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80번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반응과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2.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정극 패드를 붙인다. 3. 제세동 시행 후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는다. 4.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15대 2로 한다. 5.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한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반복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호흡이 없는 심장이 정지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제세동 시행 후에는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로 반복 시행하고 제세동 시에는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릅니다. 분석 중일 때도 대상자에게서 이 손을 떼야 되고 충전은 수초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때는 가슴 압박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본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14일 요양보호사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